아주 먼 옛날 그로가라는 고대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로가는 다양한 괴물을 창조하였고 그 힘으로 이퀘스트리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거스티라는 포니는 그로가의 지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거스티는 반기를 들어 그로가의 대부분의 힘이 담긴 마법의 방울을 훔쳐 에버우프 산 꼭대기에 종을 숨겼고 마법으로 결계를 쳐서 봉인하였습니다. 이후 힘이 약해진 그로가는 다음을 기약하며 추방됩니다. 한편 포니 종류 중에는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 마법을 사용하는 유니콘, 평범하지만 힘이 센 어스포니, 이렇게 세 부족은 분열된 채 살고 있었습니다. 페가수스들은 날씨를 관리하였고 어스포니들에게 식량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유니콘들은 마법으로 해와 달을 띄우는 대가로 똑같이 식량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스포니는 농사를 지어 부족들이 먹을 식량을 생산해냈습니다. 이렇게 세 부족은 생존을 위해 서로 거래를 하였고 이들은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아 신화 속 존재인 웬디고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웬디고는 거대한 눈보라를 불러와 어스포니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 부족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들은 식량을 위해 서로 싸웠고 그럴수록 눈보라는 더 세졌습니다. 식량난이 심해지자 각 부족의 지도자들은 회의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이들은 서로의 탓만하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회의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신들의 신하와 함께 새로운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세 부족이 같은 영토를 마주하게 되면서 주권을 두고 싸웠습니다. 이에 웬디고는 새로운 땅에서도 눈보라를 일으켰고 각 부족의 지배자들은 동굴로 피신하였으나 서로 싸우기 많아였고 눈보라는 지도자들을 얼려버렸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지도자들이 부족 간의 불화로 얼어붙는 것을 눈치채고 이들은 서로 친구가 됩니다. 그러자 우정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해 웬디고들과 눈보라를 물리쳤고 지도자들도 얼음에서 깨어나 각 부족에 대한 증오를 내려놓고 서로 조화를 이룩해냈습니다. 이들은 서로 합의하여 새로운 땅의 이름을 이퀘스트리아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퀘스트리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퀘스트리아 탄생 후 몇 년의 시간이 지나 턱수염 스타스월이라는 강력한 유니콘은 셀레스티아와 루나의 스승이 되었고 이들에게 마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셀레스티아와 루나는 특별한 존재인 알리콘이며 강력한 힘을 지녀 이퀘스트리아의 공주가 됩니다. 셀레스티아는 태양을 다루었고 반대로 루나는 달을 다루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매들은 이퀘스트리아의 낮과 밤을 불러와 이퀘스트리아의 조화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키렉, 스코르판 형제는 이퀘스트리아의 마법을 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코르판은 포니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키렉에게 마법을 훔치는 것을 그만두자고 제안하였으나 키렉은 거절하였고 그러자 스코르판은 공주들에게 키렉의 계획을 경고하였고 키렉은 공주들에 의해 타르타러스라는 감옥에 가두어졌습니다. 또한 퀘스트리아에는 데질링이라고 불리어지는 세 마리의 세이렌이 있었는데 이들은 노래로 포니들의 불화를 흡수하여 힘을 키우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스티지안이라는 학자 유니콘은 이들을 막기 위해 기둥들로 알려진 6마리의 포니들을 모았고 기둥들 중 하나인 스타스월은 데질링들을 이퀘스트리아에 마법이 없는 다른 차원으로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적은 기둥들이 가져가게 되고 스티지안은 자신이 힘이 없어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스티지안은 기둥들의 유물을 훔쳐 유물을 포넨지에서 복사하여 자신도 힘을 얻어 기둥들과 함께 싸우려고 하였으나 기둥들은 스티지안이 그저 자신들의 유물을 훔쳐 힘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오해를 하였고 그를 팀에서 추방하였습니다. 이후 스티지안은 어둠의 힘이 그를 타락시켰고 그림자 포니로 다시 태어나 기둥들을 위협하였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그림자 포니는 기둥들도 막기 힘들었고 결국 기둥들은 포넨지에서 자신들을 희생하여 인부의 그림자 포니와 자신들을 봉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둥들은 자신들이 없어도 이퀘스트리아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마법의 씨앗을 심어두고 자신들을 희생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의 유물은 이퀘스트리아 전체로 흩어졌습니다. 또한 그들이 심었던 씨앗은 조화의 나무로 자랐습니다. 같은 시기 혼돈의 힘을 다루는 디스코드는 자신의 힘으로 이퀘스트리아를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루나와 셀레스티아는 이를 막기 위해
조화의 나무에서 조화의 원소를 사용하여 디스코드를 물리쳤고 그를 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디스코드는 돌이 되기 전 도적 덤불 씨앗을 심어 조화의 나무를 위협하려 하였으나 조화의 나무는 강력하였고 씨앗들의 성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 무렵 이퀘스트리아 북쪽에서 솜브라 대왕이라는 사악한 유니콘이 크리스탈 왕국을 빼앗아 그곳에 있던 크리스탈 포니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를 본 셀레스티아와 루나는 솜브라를 무찌르고 크리스탈 포니들을 해방시킴과 동시에 솜브라를 그림자로 만들어 얼음 속에 봉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크리스탈 왕국을 저주하여 사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짧은 평화의 시간이 지나 루나는 서서히 언니를 질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루나는 자기가 다스리는 밤에는 포니가 잠만 자고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자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루나는 발을 내리는 것을 거부하였고 루나는 나이트메어 문으로 타락해버립니다. 나이트메어 문이 된 루나와 셀레스티아는 싸웠고 그 과정에서 옛궁전이 파괴됩니다. 셀레스티아는 어쩔 수 없이 조화의 원소를 사용하여 나이트메어 문을 달에 1000년 동안 봉인해버립니다. 이후 셀레스티아는 루나의 임무를 이어받아 매일 해와 달을 띄웠습니다. 추가로 셀레스티아는 왕국과 포니들을 보호하기 위해 왕실가드인 이유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셀레스티아는 나이트메어 문의 패배를 기념하고 그에 따른 평화의 축제인 태양의 날을 열어 매년 이를 기념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파이어플라이라는 장군은 엘리트로만 이루어진 공중 공연팀을 만들게 되는데 이는 바로 원더볼츠입니다. 그리고 수년의 시간 지나면서 포니들은 서서히 루나의 존재를 잊게 됩니다. 이후 조금의 시간이 흘러 유목 포니들이 켄틀롯에 도착합니다. 켄틀롯에 도착한 이들은 셀레스티아를 만나게 되고 셀레스티아는 이들의 거주지를 에버프린 숲 옆에 정착시킵니다. 곧 그들은 그곳에서 첫 과수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스미스라는 어린 암말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에버프리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마법의 과일인 번개 사과를 발견하여 이를 잼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많은 포니들이 잼을 사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면서 정착하는 포니가 많아졌고 포니빌이라는 마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과수원은 스위트 애플 농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 농장 옆에 새로운 농장이 나타났습니다. 이 농장은 페어 가문이 이끄는 배를 재배하는 농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둘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트 맥과 페어 버터는 사이가 좋았고 이들은 비밀리에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까지 발전합니다. 그러나 페어 가문이 포니빌을 떠나기로 하자 이둘은 사과 농장과 배 농장 사이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고 각자 서로의 가문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스미스와 페어에게 들키게 되었고 결혼을 반대하였지만 이미 둘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자 페어는 페어버터에게 애플 가문과 페어 가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고 페어버터는 브라이트 맥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애플 가족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둘은 애플잭, 빅맥, 애플블룸을 낳았고 페어버터는 자신의 이름을 버터컵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느 태양의 날 축제에서 트와일라이 스파클이라는 어린 유니콘은 셀레스티아가 태양을 띄우는 것을 보자 경외감을 느꼈고 셀레스티아처럼 되기 위해 마법을 열심히 공부하였고 결국 셀레스티아의 유니콘 영재학교에 입학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학시험은 마법으로 드래곤의 알을 부화시키는 거였고 긴장한 탓인지 마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시험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고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일어난 무지개 폭발로 마법이 증폭되었고 드래곤의 알을 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무지개 폭발은 소닉 레인붐이며 레인보우 대쉬라는 어린 페가수스가 일으켰습니다. 소닉 레인붐으로 이퀘스트리아 전역의 6마리의 포니들의 큐티 마크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레인보우 대쉬는 속도와 비행을 상징하는 큐티 마크를, 예리티는 미적 감각을 상징하는 큐티 마크를, 플로터샤이는 동물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큐티 마크를, 애플잭은 자신의 농장과 사과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큐티 마크를, 핑키파이는 웃음과 행복을 상징하는 큐티 마크를, 마지막으로 트와일라잇은 마법을 상징하는 큐티 마크를 얻었습니다.
어쨌든 트와일라잇은 소닉 레인붐 덕분에 셀레스티아의 제자가 되었고, 트와일라잇이 부화시킨 아기 드래곤은 스파이크라 이름 짓고 자신의 남동생처럼 잘 보살폈습니다. 한편 포니빌 외곽에서는 피즐팝 베리트위스트라는 어린 유니콘이 작은 곰자리에게 풀이 잘리게 되었고, 작은 곰자리에게 풀이 잘린 탓에 마법을 제대로 못 쓰게 되었고, 그런 그녀에게서 친구들은 멀어져 갔고 우정은 부질 없다는 것을 느끼고 포니비를 떠났습니다. 한편 셀레스티아 공주는 학교에서 트와일라잇을 가르치며 학문과 마법 능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트와일라잇은 공부 때문에 자신을 고립시켰고, 이에 셀레스티아는 트와일라잇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 태양의 날이 1000년째 되는 해에 셀레스티아는 트와일라잇이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캔틀롯에서 공부하고 있던 트와일라잇은 예측과 예언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트와일라잇은 1000년째 되는 1년 중 낮이 긴 날 밤 달에 갇힌 포니, 즉 나이트메어 문이 돌아올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트와일라잇은 셀레스티아에게 이를 경고하기 위해 편지를 썼지만 답변은 태양의 날 축제 준비 감독관으로 임명하였고 포니빌에서 친구 좀 사귀라고 하였습니다. 감독관인 트와일라잇은 축제 준비가 잘 되어가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애플잭, 레인고우 대쉬, 핑키파이, 레리티, 플러터, 샤이 를 만나지만 트와일라잇 마음엔 들지 않았습니다. 포니빌에 사는 포니들은 하나같이 이상하다고! 그런데 축제 당일 셀레스티아가 실종되고 나이트메어 문이 돌아와 영원한 밤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어둠만이 있을 것이다. 영원히! 트와일라잇은 나이트메어 문을 보고 포니빌의 자신의 거주지이며 금빛 참나무 도서관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트와일라잇은 나이트메어 문을 물리치려면 조화의 원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트와일라잇을 포함한 6포니들은 조화의 원소를 찾기 위해 에버프리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던 중 나이트메어 문이 만든 장애물들을 마주하였지만 모든 포니들은 자신만의 재능으로 장애물을 넘깁니다. 곧 모든 포니들은 조화의 원소를 찾았지만 나이트메어 문이 트와일라잇 앞에서 이를 파괴합니다. 바로 그때 트와일라잇은 자신을 포함한 6포니가 조화의 원소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포니들은 정직, 친절, 우수는, 배려, 외리, 마지막으로 마법의 원소를 가지고 있었고, 마침내 조화의 원소는 각 포니들의 목걸이와 왕관이 되어 무지개 빛을 발사하였고 나이트메어 문을 물리쳤습니다. 이후 나이트메어 문은 문화 공주로 돌아왔고 셀레스티아도 돌아와 트와일라잇에게 우정 덕분에 나이트메어 문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셀레스티아는 루나가 자신의 동생임을 밝히었습니다. 또한 셀레스티아와 루나는 화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셀레스티아는 트와일라잇에게 포니빌에서 사귄 새 친구들과 함께 우정의 마법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새로운 임무를 주었습니다. 추가로 트와일라잇은 우정에 대해 배운 것을 셀레스티아에게 편지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트와일라잇은 포니빌의 금빛 참나무 도서관에서 지내게 됩니다. 트와일라잇은 포니빌에 있으면서 큐티마크 크루세이더의 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큐티마크 크루세이더는 큐티마크를 얻으려는 새 망아지의 모임으로 구성원은 애플블룸, 스위티벨, 스코틀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트와일라잇은 트릭시라는 유니콘을 만났습니다. 트릭시는 자신의 힘만으로 작은 곰자리를 물리쳤다고 홀값을 떨었는데 막상 진짜로 나타나자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후 트릭시는 포니빌을 떠납니다. 그리고 트와일라잇은 포니빌에서 여러 사건을 겪으며 우정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펜틀로 조각 공원으로 견학으로녀 큐티마크 크루세이더들은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디스코드는 1000년 만에 돌에서 깨어납니다. 디스코드는 깨어나자마자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디스코드는 포니들의 성격을 바꾸어 트와일라이트를 위협하였습니다. 하지만 트와일라이트와 친구들은 조화의 원소를 사용하여 디스코드를 다시 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디스코드를 물리치고 평화로운 어느 날 트와일라이트는 자신의 오빠인 샤이닝 아머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됩니다. 샤이닝 아머와 결혼할 상대는 트와일라이트를 어릴 적부터 돌봐주었던 케이던스 공주입니다. 케이던스 공주는 사랑의 공주로 알리콘입니다. 트와일라이트는 오랜만에 케이던스를 만나지만 케이던스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사실 진짜 케이던스는 갇혀있고 가짜 케이던스는 크리살리스 여왕이며 체인즐링들의 여왕입니다. 체인즐링은 남의 사랑을 빨아먹고 사는 사악한 생명체입니다. 트와일라이트는 진짜 케이던스를 구하였고, 케이던스와 샤이닝 아머의 사랑의 힘으로 체인즐링과 여왕을 물리쳤고, 이들은 성공적으로 결혼합니다. 크리스탈 왕국이 1000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또한 얼음에 봉인되어 있던 솜브라 대왕이 크리스탈 왕국을 다시 차지하려고 봉인에서 깨어납니다. 이에 트와일라이트와 친구들은 크리스탈 왕국으로 향하여 폭설로부터 왕국을 보호할 수 있는 크리스탈 하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크리스탈 축제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솜브라가 나타나 왕국을 위협하려는 그때 스파이크의 도움으로 크리스탈 하트를 찾았고 활성화시켜 솜브라를 물리칩니다. 이후 케이던스와 샤이닝 아머는 크리스탈 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며칠 후 셀레스티아는 디스코드의 마법이 이퀘스트리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돌에서 풀어줍니다. 이후 트와일라이트와 친구들은 디스코드를 설득하여 마법을 이로운 일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는 플러터샤이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트와일라이트는 셀레스티아에게로부터 책을 받았습니다. 그 책은 스타스월이 완성하지 못한 마법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트와일라이트는 무심코 마법을 쓰게 되고 친구들의 큐티 마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에 트와일라이트는 친구들의 큐티 마크를 하나하나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와일라이트는 마법을 완성시켰습니다. 마법을 완성시킨 것은 우정이었고, 이를 깨달은 트와일라이트는 알리콘으로 진화합니다. 그렇게 공주로 적응하던 어느 날 디스코드가 1000년 전에 심어놓은 도적 덤블 씨앗이 부화하여 공주들을 납치하고 이퀘스트리아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트와일라이트는 시간여행 물약을 먹어 원인인 조화의 나무가 약해져서 덤불이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트와일라이트와 친구들은 조화의 나무에게 조화의 원소를 돌려주게 되었고, 조화의 나무는 덤불을 파괴했고 덤불에 갇혀있던 공주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6개의 자물쇠가 달린 상자가 나왔고, 상자를 열기 위해선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셀레스티아는 말하였습니다. 이후 트와일라이트를 제외한 친구들은 열쇠를 찾게 됩니다. 그러던 평화로운 어느 날 밤 타르타로스에서 티렉이 탈출하였습니다. 셀레스티아는 티렉을 막기 위해 디스코드를 보내지만 디스코드는 셀레스티아를 배신하고 이퀘스트리아의 모든 마법을 훔치려는 티렉의 계획에 동조합니다. 이에 셀레스티아를 포함한 공주들은 알리콘의 마법이 티렉의 최종 목표인 것을 알고 티렉이 알지 못하는 공주인 트와일라이트에게 자신들의 모든 마법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티렉은 트와일라이트의 존재를 알게 되고 트와일라이트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티렉은 디스코드를 배신하고 마력을 흡수합니다. 결국 티렉과 트와일라이트는 만났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이 과정에서 금빛 참나무 도서관이 파괴됩니다. 티렉은 트와일라이트에게 알리콘의 마법과 친구들을 교환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트와일라이트는 거래를 승낙했고 알리콘의 마법을 빼앗깁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디스코드는 티렉이 디스코드에게 우정의 증표로 준 메달을 트와일라이트에게 줍니다. 이에 트와일라이트는 이 메달이 마지막 열쇠인 것을 깨달았고 상자를 여는데 성공합니다. 상자에서는 새로운 힘이 나와 티렉을 물리쳤고 타르타로스에 가두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상자는 트와일라이트의 성으로 성장하였고 이제 트와일라이트는 공식적으로 우정의 공주가 됩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이퀘스트리아 전체 지도가 성에서 생겨나고 어느 마을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 마을은 모든 포니의 큐티 마크가 평등한 마을입니다. 이는 스타라이트 글리머라는 유니콘이 만들었으며, 스타라이트는 큐티 마크가 없어야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트와일라이트와 친구들의 큐티 마크를 빼앗았고 이들을 세뇌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플러터샤이의 활약으로 스타라이트가 자신만 큐티 마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마을 포니들은 자신들의 큐티 마크를 찾기 시작하였고, 이에 스타라이트는 트와일라이트와 친구들의 큐티 마크를 가지고 도망가지만 마을 포니들에 의해 저지되고 트와일라이트와 친구들은 큐티 마크를 되찾게 됩니다. 트와일라이트는 스타라이트에게 함께하자고 제안
제안했지만 스타라이트는 거절하고 동굴로 도망칩니다. 사건을 해결하자 큐티마크가 반짝였고 이는 지도가 준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의미했습니다. 이후에도 지도는 여러 곳으로 두 마리의 포니들을 호출했고 그곳에 있는 우정 문제를 해결하게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빛 참나무 도서관의 뿌리는 성의 천장에 걸리게 됩니다. 큐티마크 크루세이더는 큐티마크를 얻었고 샤이닝 아머와 케이던스는 아기를 낳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타라이트가 복수를 하겠다며 돌아왔습니다. 스타라이트는 마범서를 활용하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고 레인보우 대시가 일으킨 첫 번째 소닉 레인붐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역사가 바뀌게 되었고 끔찍한 미래들을 마주하였습니다. 이에 트와일라이트는 스타라이트를 설득하게 되는데 사실 스타라이트는 자신의 과거의 절친인 선버스트가 큐티마크를 얻자 헤어지게 되었고 이에 스타라이트는 큐티마크는 아픔만 가져온다고 믿게 되고 큐티마크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트와일라이트는 스타라이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스타라이트는 마음을 고쳐먹고 트와일라이트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케이던스 공주는 마침내 이퀘스트리아에서 자연적으로 태어난 최초의 알리콘인 플러리 하트를 낳습니다. 플러리 하트는 크리스탈 의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강한 힘을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의식 도중 크리스탈 하트를 부수게 됩니다. 이에 크리스탈 왕국은 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스타라이트는 오랜만에 선버스트와 재회하게 됩니다. 선버스트는 크리스탈 하트를 고치는 주문을 알고 있었고 이를 트와일라이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하여 트와일라이트와 공주들은 크리스탈 하트를 고치게 되고 의식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꼭 크리스탈 왕국에서 체인즐링이 발견되어 왕국을 폐쇄합니다. 스파이크는 결국 체인즐링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체인즐링은 다른 체인즐링과는 다르게 친절하고 사랑을 빨아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 체인즐링의 이름은 소렉스입니다. 이에 스파이크는 크리스탈 왕국으로 돌아가 케이던스와 샤이닝 아머를 설득하고 샤이닝 아머와 케이던스는 소렉스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스타라이트는 트와일라이트 밑에서 우정에 대해 배우고 예전에 도망갔던 트릭시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트릭시와 스타라이트가 포니비를 떠나 있는 동안 크리살리스가 체인즐링 군대와 함께 포니비를 장악합니다. 이들은 트와일라이트과 친구들 또한 공주들을 납치하였습니다. 이제 남겨진 소렉스, 디스코드, 스타라이트, 트릭시는 체인즐링 왕국으로 가 이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디스코드와 트릭시는 체인즐링에게 붙잡힙니다. 결국 스타라이트와 소렉스는 크리살리스와 마주합니다. 크리살리스는 배신자인 소렉스의 사랑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런데 소렉스는 사랑이 넘쳐났고 이를 방출시켜버리고 소렉스와 다른 체인즐링들을 변형시킵니다. 그 결과 붙잡힌 포니들을 모두 풀어주게 됩니다. 스타라이트는 크리살리스에게 착해질 것을 권유하였지만 크리살리스는 복수를 결심하고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후 스타라이트, 디스코드, 트릭시, 소렉스는 이퀘스트리아를 지킨 의미로 용기의 분홍빛 하트 훈장을 받았으며 스타라이트는 이제 트와일라이트의 제자에서 졸업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버스트는 골동품 가게에서 스타스월의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스타스월과 기둥들이 림보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트와일라이트와 친구들은 기둥들의 유물을 모아 포넨지로 가지고 옵니다. 유물들을 올려 노차 림보에서 기둥들을 꺼내게 되지만 림보에 갇혀있던 그림자 포니도 나오게 됩니다. 이에 트와일라이트를 포함한 기둥들은 조화의 나무의 마법으로 그림자 포니를 림보에 가둘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그림자 포니를 유인하여 포탈을 여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림자 포니를 포탈로 집어넣으려는 순간 그림자 포니 안에서 스티지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에 트와일라이트는 그림자 포니 안으로 들어가 스티지안을 만납니다. 스티지안은 자신이 유물을 가지고 간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은 그저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둥들은 오해를 풀었고 트와일라이트의 친구들과 같이 어둠 속에서 스티지안을 구합니다. 그렇게 어둠은 림보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타스월은 헬레스티아와 루나를 만났고 기둥들은 각자 자신의 고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 트와일라이트는 텐틀롯에서 열리는 이퀘스트리아의 첫 번째 우정의 축제를 감독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톰킹의 공격으로 축제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템페스트 섀도가 이끄는 스톰킹 군대는 셀레스티아, 루나, 케이던스를 붙잡았습니다. 스톰킹은 사카나스의 지팡이를 이용해 이퀘스트리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카나스의 지팡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4마리의 공주의 마법이 필요합니다. 스톰킹은 트와일라이트를 잡아오면 템페스트의 불을 고쳐주겠다고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한편 트와일라이트와 친구들은 스톰킹의 군대를 피해 시퀘스트리아로 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양이 캐퍼, 셀라에노 선장 및 선원들과 친해집니다. 그렇게 시퀘스트리아로 도착하게 되고 시퀘스트리아에는 히포그리프라는 바다 포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톰킹의 공격을 피해 바다로 숨었습니다. 어쨌든 트와일라이트와 친구들은 시퀘스트리아의 통치자인 노부 여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노부 여왕에 따른 스카이스타 공주와 친해지게 됩니다. 트와일라이트는 노부 여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여왕은 거절합니다. 이에 트와일라이트는 마법의 힘이 담긴 진주를 훔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들켰고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친구들과 싸우게 되고 나도 너희를 믿었을 거야. 너 같은 친구만 없었다면. 결국 템페스트에게 잡히게 되고 템페스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우정은 신당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스톰킹은 공주들의 마법을 얻게 됩니다. 한편 트와일라이트의 친구들은 트와일라이트이 잡혀가자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이퀘스트리아로 잡입하여 트와일라이트를 구출합니다. 스톰킹은 템페스트를 배신하였고 트와일라이트를 위협했습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 템페스트가 트와일라이트를 구해주고 스톰킹을 해치웁니다. 이후 공주들을 풀어주고 마법도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축제는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고 템페스트는 자신의 본명은 히즐팝 베리트위스트라고 말합니다. 트와일라이트는 이번 여행으로 이퀘스트리아 너머에는 우정을 모르는 존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트와일라이트는 학교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트와일라이트는 이퀘스트리아 교육 협회의 임시 승인을 받아 우정 학교를 열게 됩니다. 이퀘스트리아 전역의 우정을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종족을 학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폰 종족의 갤러스, 야크 종족의 요나, 체인즐링 종족의 오셀러스, 드래곤 종족의 스몰더, 히포그리프 종족의 실버스트림, 마지막으로 스포니 샌드바는 우정학교에서 서로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 교협의 니세이 총장은 우정학교가 포니가 아닌 종족을 가르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학교를 폐쇄하였습니다. 트와일라이트는 자책했지만 스타라이트의 충고로 이를 극복합니다. 트와일라이트는 각 종족의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다시 우정학교에 다니게 허락을 받습니다. 이에 우정학교를 열지만 총장이 나타나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트와일라이트는 자신의 학교는 이 교협의 소속이 아니고 우정학교만의 규칙이 있다고 강조하며 다시 학교를 열게 됩니다. 총장은 못마땅해 하며 떠났습니다. 결국 성공적으로 우정학교는 공식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스파이크는 탈피로 새롭게 날개가 자라났습니다. 코지 글로우라는 어리 페가수스가 우정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코지는 우정 마법의 힘을 깨달았고 타로타로스에 갇힌 티렉과 계획을 짜는 동시에 우정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코지는 트와라이트와 학생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코지는 비밀리에 우정학교에서 마법 유물들을 훔쳐 이퀘스트리아의 모든 마법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에 트와라이트와 친구들은 마법이 사라지게 되자 타르타로스의 티렉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스타라이트는 학교를 맡게 되고 코지는 스타라이트를 속여 유물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니세이 총장이 돌아와 학교의 교장직을 빼앗습니다. 이에 코지는 학생들을 선동하여 리세이를 몰아내고 교장직을 빼앗습니다. 이에 6마리의 학생들은 코지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가게 되고 유물들과 갇혀있는 스타라이트를 발견합니다. 한편 트와일라이트와 친구들은 타르타로스에서 티렉과 코지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타르타로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탈출하기 위해 타르타로스에 갇힌 괴물들의 남은 마법을 트와일라이트에게 모아 탈출합니다. 한편 6명의 학생들은 스타라이트와 마법을 되돌리기 위해 유물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코지가 학생들을 선동하여 이를 막습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 조화의 나무의 정령이 6명의 학생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유물을 제거했고 스타라이트와 모든 마법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트와일라이트와 친구들은 학교로 돌아오고 좆됐다 좆됐어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코지를 왕실 근위대가 체포하여 티렉과 함께 타르타로스에 가둬버립니다. 이후 니세이 총장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고 교장직을 다시 트와일라이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날 셀레스티아와 루나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는 트와일라이트이 친구들과 함께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는 이를 훌륭하게 해내고 있어 트와일라이트에게 이퀘스트리아 공주 자리를 물려주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트와일라이트는 이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트와일라이트는 우정학교를 스타라이트에게
디스코드에게 넘겨줄 예정입니다. 트와일라잇이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자 디스코드는 트와일라잇의 자신감을 높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디스코드는 드로가로 변장하고 솜브라, 코지, 티레그, 크리살리스 여왕까지 한자리로 불러 모아 트와일라잇의 대관식을 공격하여 트와일라잇이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만들 계획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솜브라는 다른 악당들과 함께하길 거부하고 크리스탈 왕국을 다시 침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트와일라잇과 친구들은 조아의 원소로 솜브라를 물리칩니다. 그러나 물리친 줄 알았던 솜브라가 트와일라잇과 친구들을 따라와 조아의 나무를 파괴하였습니다. 솜브라는 왕국을 장악하기 위해 스타라이트를 포함한 포니빌 주민들을 세뇌합니다. 루나와 셀레스티아 그리고 스타스월은 에버프린 숲이 다시 폭주하는 것을 막았고 트와일라잇과 친구들은 솜브라를 만나게 되고 트와일라잇은 친구들과 힘을 합치면 진정한 마법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정의 마법으로 솜브라를 물리쳤고 포니들의 세뇌를 풀었습니다. 그로가는 틸의 크리살리스 코지가 힘을 합쳐 그로가의 방울을 에버후프 산에서 찾아오라고 합니다. 틸렉과 크리살리스 그리고 코지는 협력하여 방울을 찾았고 그로가를 배신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방울을 몰래 숨겼습니다. 트와일라잇은 공주들의 은퇴를 위해 태양의 날 축제를 대신할 왕족 자매의 날 축제를 만듭니다. 한편 틸의 크리살리스 코지는 그로가의 방울에 관한 책을 훔치기 위해 펜들로 왕실 도서관에 잠입하고 책을 훔칩니다. 이 과정에서 포니들에게 불화를 일으키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그로가의 방울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디스코드의 마법을 흡수하고 자신들의 힘을 강화시킵니다. 결국 디스코드는 그로가 행세를 하는 것이 들켰고 빠르게 도망나와 트와일라잇과 공주들에게 경고를 하지만 틸의, 코지, 크리살리스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와 트와일라잇의 친구들, 기둥들, 스타라이트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트와일라잇을 붙잡히지 않고 도망가는데 성공합니다. 디스코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디스코드는 악당들을 도발하여 스타라이트를 풀어줍니다. 스타라이트는 트와일라잇의 친구들을 풀어주고 트와일라잇의 친구들은 트와일라잇이 숨어있는 크리스탈 왕국으로 오게 됩니다. 오는 과정에서 포니들의 불화를 목격했고 웬디고가 돌아오게 됩니다. 트와일라잇은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였지만 친구들의 격려와 가족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 악당들과의 최후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싸움은 치열했지만 악당들은 너무 강력했고 패배하기 직전 이퀘스트리아의 모든 생물이 도와주게 되고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이들을 모은 건 6마리의 학생들로 우정 덕분에 일을 해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무직의 우정 마법으로 악당들의 마법을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악당들은 돌로 만들어 버립니다. 트와일라잇은 캔틀롯이 재건되면 대관식을 하기로 합니다. 마침내 트와일라잇의 대관식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것에 대한 슬픔도 있었지만 트와일라잇은 결국 이퀘스트리아의 공주가 되었고 셀레스티아와 루나는 실버셜로 은퇴하였습니다. 트와일라잇은 첫 번째로 우정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친구들이 한 달마다 모여 이퀘스트리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트와일라잇은 유니콘 영재학교를 물려받아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곳의 학생인 러스티는 트와일라잇에게 친구를 사귀는 것이 왜 중요한지 묻습니다. 자신은 친구 없이 혼자 공부하길 바랐습니다. 이에 트와일라잇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러스티에게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러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러스티는 트와일라잇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러스티는 친구 사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트와일라잇은 모든 것이 시작된 포니빌로 러스티를 데려갑니다. 러스티는 친구 사귀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이퀘스트리아의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끝으로 마이리틀 포니 우정은 마법은 끝나게 됩니다.